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주 3일차 수업 내용 복습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포인터와 구조체가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둘을 다 배웠고 이 둘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거든요. 이게 화살표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변수와 상수, 그리고 매직 넘버와 읽기 전용 변수. 이게 앞에 이제 변수와 상수 내용과 이제 맞물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엄마?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컨스트 키워드에 대해서, 정확히는 컨스트 키워드죠. 컨스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L 밸류와 R 밸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포인터의 타입 캐스팅, 컨스트와 포인터, 즉 컨스트가 붙은 포인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컨스트 포인터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컨스트가 붙은 포인터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포인터와 구조체가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자, 구조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더 큰 추상적인 자료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지만 구체적인 자료형들을 모아놓은 그런 어, 모아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더 큰 추상적인 정보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게 구조체고, 구조체 역시 타입이므로 타입이고 포인터는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변수를 이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입이고 데이터 타입이고 하나는 변수명입니다. 포인터가 변수고 구조체가 타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도 포인터의 타입이 사용자 정의형, 즉 구조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체를 제가 하나 선언을 했고, 그 타입으로 포인터를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와 구조체에 대해서 전부 다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포인터 타입, 즉 자, 구조체 타입 한 다음에 여기 구조체 타입 한 다음에 스타 붙여주고 P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구조체 객체가 위에 선언돼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포인터의 타입은 구조체의 타입입니다. 즉, 이 포인터는 구조체, 어차피 사이즈는 8바이트 값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주소에 가서 이 객체의 멤버 변수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쨌든 구조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가 구조체의 주소값을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값에 접근하듯이 바로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객체조차도 자신의 member 변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주소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객체점 멤버 변수 명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멤버 변수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역시도 역참조를 해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객체한테 처음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트 연산자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포인터가 하는 걸로 연결을 지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연산자를 통해서 먼저 역참조를 해서 객체로 갑니다. 객체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객체로 바뀌겠죠. 이 자리가 객체가 오고, 그 다음에 도트 연산자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원하는 값을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가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인데, 객체조차도 자신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에서 그 자신의 타입, 사용자 정의 타입 안에 이제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들이 쭉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멤버 변수들의 크기가 전부 다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객체로 선언을 했을 때는 객체점 멤버 변수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지만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역참조를 하면은 객체로 갑니다. 객체로 갔을 때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이 도트 연산자를 통해서 멤버 변수들을 지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도트 연산자를 통해서 멤버 변수 접근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괄호를 안 써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이 자리에다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도트 연산자를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즉 p.도트 연산자를 해버리면은 p가 가지고 있는 건 단순히 메모리 주소죠. 메모리 주소점 멤버 변수로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냥 정수점 멤버 변수 하는 겁니다. 정수점 멤버 변수. 어떤 의미 없는 정수 값에다가 멤버 변수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에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이 객체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객체점 멤버 변수로 이제 진행을 해야 돼서 괄호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 도트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여기다 괄호를 씌워서 여기다 먼저 객체를 가져오고 그리고 멤버 변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터와 구조체를 같이 사용할 때 두 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역참조를 해야 된다, 인디렉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화살표 연산자가 그래서 나왔는데요. 화살표 연산자는 쉽게 말해서 이 과정이 솔직히 너무 직관적이지도 않잖아요. 누가 봐도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화살표 연산자입니다. 화살표 연산자는 P라는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로 가서 역참조에 가서 객체점 멤버 변수 하는 거를 합쳐놓은 게 이 화살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연산자는 역참조 연산자 플러스 도트 연산자를 한 번에 진행을 해주는 그런 연산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변수와 상수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선 단순하게 생각을 합시다. 변수와 상수 같은 경우에는 변수는 그냥 변하는 수입니다. 변할 수 있는 수.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뭐죠? 그렇죠, 공간이긴 한데 이 공간에 있는 값이 서로 변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정수형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왔다가 20이 됐다가 100이 됐다가 0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상수는 뭐다? 코드상에 콱 박혀가지고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즉 매직 넘버라고도 하는데, 이 상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직 넘버고 하나는 컨스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든 읽기 전용 변수도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뜻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특정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변수고, 기본적으로는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컵을 생각을 해봅시다. 변수는 종이컵 같은 겁니다. 물 담을 수 있고, 뭐 과일도 담을 수 있고, 음료도 담을 수 있고, 뭐 치킨 뼈도 담을 수 있고, 뭐 재떨이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변수고 종이컵입니다. 하지만 상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수라고 하면 뭐하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직 넘버라고 해가지고 코드에 콱 박혀가지고 그냥 이제 코드 자체로 이제 불리는 상수가 있고, 즉 그냥 우리가 코드에다가 10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int a는 변수입니다. 이 10이 매직 넘버, 즉 상수인 겁니다. 이 수는 몇 번을 컴파일을 하고 빌드를 해도 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A의 초기값이 10이라는 사실은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매직 넘버, 상수라고 하고, 또 하나는 컨스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든 읽기 전용 변수도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 넘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에 콱 박혀가지고 그냥 그 코드 그 자체인 거를 매직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한번 읽어다가 사용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저장해 놓을 필요도 없어요.
코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코드 그 자체인 거를 매직 넘버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읽기 전용 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쭉 이제 뒤에 나온 내용들이 읽기 전용 변수에 대한 내용들인데, 읽기 전용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컨스트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원래는 변수고 안에 값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컨스트 키워드로 사용을 해서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변수가 이제 읽기 전용 변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읽는 것밖에 안 되는 변수가, 어쨌든 변수는 변수입니다.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변수인데, 거기다 컨스트라는 키워드를 싹 붙여버리는 순간 읽기 전용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읽기 전용 변수도 상수라고 하고, 그 읽기 전용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스트 키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컨스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수형 변수, 즉 읽기 전용 변수를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를 붙이게 되면은 그 원래 변수가 이제 안에 있는 값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고, 어떤 값이든 들어올 수 있었는데, 컨스트를 붙여버리는 순간 이 종이컵에 대해서는 물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컨스트를 딱 지정하는 순간 그 어떤 다른 물체도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물만 들어올 수 있는 종이컵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컨스트를 이제 이렇게 일반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const int a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 이 a라는 값의 새로운 값의 대입은 없습니다. 이제 a는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뭐다? 10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값을 읽을 수만 있는 읽기 전용 변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읽기 전용 변수는 이 코드 다음에, 즉 선언부 다음에 이 변수가 생성되고 나서 이제 는을 이용하는 건 대입이죠. 이건 초기화입니다. 선언과 동시에 는을 통해서 10을 대입하는 건 초기화예요. 하지만 는을 대입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a라는 변수가 생성된 후에다가 는을 이용해서 값을 넣는 건 대입입니다. 이거와 대입과 초기화의 차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선 대입입니다. 즉 선언과 동시에 는을 이용해서 값을 넣는 거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는 생성과 동시에 이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화하는 것이고, a라는 게 애초에 쓰레기 값을 가지지 않도록 초기화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에다가 a가 이미 생성된 뒤에요. 이거는 타입이 없죠. 이미 a라는 변수가 생성된 다음에 30이라는 값을 넣는 거는 뭐다? 대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 상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는 가능하지만 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화는 가능하지만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에러다. 이렇게 해버리면 에러다. 왜냐? const int b죠. 즉 b라는 정수형 변수는 읽기 전용 변수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 b를 읽어다가 쓰레기 값을 읽겠다라는 건가요? 이 안에 들어간 어떤 랜덤한 값을, 그 메모리가 사용하고 있던 이전 값을 읽겠다라는 의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읽기 전용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읽기 전용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밸류, R밸류는 이게 그냥 왼쪽에 위치하냐 오른쪽에 위치하냐인데, 자, 변수가 왼쪽에 위치하면 그림을 그려봅시다. 변수가 왼쪽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이미 생성된 변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수가 왼쪽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값을 대입받거나 그 안에 있는 값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왼쪽에 위치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는 읽기 전용 변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읽기 전용 변수는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읽을 수만 있는데 왼쪽에 오는 순간 어떤 값이, 계산된 결과값이 나한테 대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새로운 값이 대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왼쪽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L밸류는 불가능하고, 상수나 매직 넘버가 왼쪽에 오는 순간, 즉 const int a는 10이 a는이 오거나 10은 이 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의 메시지가 수정 가능한
L 밸류여야 합니다. 왼쪽에 와야 되는 건 이 값들이 수정 가능한 L 밸류여야 합니다. 라는 에러가 납니다. 즉 L 밸류가 아니라는 거죠.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다. 왜냐면 얘는 메모리 공간이 없고 얘는 읽기 전용 변수이기 때문에 수정이 애초에 불가능하죠. 자, R 밸류는 뭐다? 그 반대다. 즉 변수가 오른쪽에 쓰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른쪽에 쓰이면 뭐죠? 내가 내 값을 이용해서 누가 계산을 하거나 내 값을 읽어다가 쓰는 상황에 오른쪽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연산을 하면은 항상 대입을 한다고 하면 대입의 오른쪽은 값을 읽어다가 왼쪽에다 대입을 하죠. 자, 그리고 더하기 연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소를 읽을 때도 그냥 대입문 없이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을 읽어다가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밸류는 가능하다. 즉 R밸류에 위치한 값들은 읽으려고 R밸류에 위치하고 L밸류에 위치하는 거는 대입해서 새로운 값을 넣으려고 L밸류에 위치시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인터의 타입 캐스팅. 자, 타입 캐스팅이 뭔지는 알죠? 타입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타입을 바꾸는 건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포인터의 타입 캐스팅도 포인터의 타입이 의미하는 것을 다른 타입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정수형 타입의 포인터가 가지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그 주소에서 가지고 있는 타입, 그 해당 포인터의 타입만큼 읽어서 그 타입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게 포인터의 타입이 가지는 의미였죠. 자, 근데 포인터의 타입을 캐스팅하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캐릭터 포인터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 포인터가 있는데 얘를 어떤 주소를 참조하고 있다고 해요. CHARR 문자열을 하나 참조하고 있는데 얘가 int a라는 포인터에 캐스팅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int 포인터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포인터에 이제 넣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1바이트 값일 거예요. 즉 문자열이든 뭐든 저장이 돼 있을 텐데 1바이트씩 읽었을 때 유용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왜냐면은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는 1바이트씩 데이터를 읽기 최적화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캐릭터 타입 자체가 1바이트 정수 타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변수는 1바이트씩 읽었을 때 그 데이터가 유효하게 읽힐 텐데, 그 유효하게 읽히는 주소값을 굳이 정수형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A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A가 가진 주소는 CH가 가진 주소와 같을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서로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겠죠. 하지만 CH로 역참조를 해서 가면은 해당 포인터가 가진 주소로 역참조해서 가면은 그 주소부터 1바이트씩 읽어서 유효한 값을 가지고 올 텐데, 여기서 A로 해버리면은 똑같은 주소로 접근했을 때 4바이트 값을 읽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4바이트 값을 읽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비트 패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4, 8, 12, 16, 20, 24, 28 맞나? 1, 2, 3, 4, 28, 32, 36, 40, 44, 48, 52, 56까지 되겠죠. 자, 0, 1, 1, 0, 1, 1, 1, 0, 0, 1, 1, 1, 0, 0, 1, 0, 1, 1, 0, 0, 1, 0, 1, 1, 1, 0, 1, 0, 1, 0이라는 비트 패턴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CH 한 다음에 CH가 처음에 읽었어요. 이 주소 모두 다 CH도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A 역시도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ch 같은 경우는 1바이트만 읽죠. 1바이트만 읽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읽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즉 ch가 역참조에서 가져오는 값은 뭐다? 0, 1, 1, 0, 그 다음에 1, 1, 1, 0이라는 값이고, 이 값을, 이게 이진수 값인데 이걸 십진수로 변환을 해보면은 1, 이걸 십진수로 변환을 해보면은 1, 2, 4, 8, 16, 32, 64죠. 자, 그러면은 96에다가 얘가 6하면은 102죠. 102에 110이라는 십진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10이라는 십진수 값을 가지게 되고, 이거를 문자로 바꾸면은, 자, 97이 아스키 코드 값으로 소문자 A입니다. 97이. 자, 그러면은 A, B, C, D, E, F, G, H, I, J, K. K가 107이에요. K 107이고, L 108, M, N이네요. N. 자, 그러면은 이 CH 값으로 읽어왔을 때는 결국에는 소문자 N을 읽어와서 정상적으로 이제 대입을 하든지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트 패턴을 8개 읽었을 때, 즉 CH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로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이 비트 패턴을 읽었을 때 소문자 N이라는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똑같이 정수형 타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형은 4바이트죠. 4바이트는 32개 비트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린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고, 열여덟, 30개밖에 안 되네요. 30밖에 안 되네요. 그냥 어차피 뒤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열다, 열여, 열일곱, 34개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를 이 비트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다른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애초에 32비트를 읽어왔으니까. 그래서 포인터의 타입 캐스팅이 이렇게, 포인터가 데이터는 똑같은데 그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읽어오는 크기와 데이터를 읽는 크기와 그 읽어온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져오는 값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컨스트와 포인터, 그리고 포인터의 활용, 컨스트와 포인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컨스트가 뭐라 그랬죠? 읽기 전용 변수를 만드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자, 컨스트가 읽기 전용 변수를 만들고 int a는 10 했을 때, 이제 int 같은 경우에 이 a가 읽기 전용 변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포인터에다 컨스트를 붙이면은 일단 뭘 제한할까요? 컨스트가 읽기 전용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값을 변경하는 걸 제한했습니다. 자, 그럼 포인터도 값을 변경하는 걸 제한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이 P에 들어오는 주소가 고정됩니다. P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널피tr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이 P라는 포인터는 그냥 널피tr만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널 포인터만. 변할 수 없어요. 주소가 변할 수 없어요. 연산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L 밸류에서의 연산이 당연히 불가능하고, R 밸류에서 역참조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널 포인터인데 어디로 역참조합니까? 역참조할 주소가 없죠. 그래서 쓸모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포인터 같은 경우는 역참조를 통해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값을 변경한다라는 거는 원본의 값이 변경된다라는 의미인데, 원본의 값이 변경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절대 원본의 값이 변경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값을 읽기만 할 건데, 그걸 막고 싶다. 그럴 때도 컨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는 포인터에 두 가지 용법을 제한합니다. 두 가지를 제한합니다. 하나는 컨스트 변수가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변경을 제한하고요. 이거는 일반 변수를 읽기 전용 변수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포인터가 역참조해서 가지고 있는 주소로 역참조해서 그곳으로 갔을 때 역참조해서 그 주소로 갔을 때 거기 있는 원본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렇게 써주게 되죠. 뭐 0.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역참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그곳에 원본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원본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하고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포인터를 자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대표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클 때, 예를 들어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무조건 주소를 전달하게, 즉 포인터를 전달하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지만, 만약에 배열을 포인터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500개 있는 배열을 그대로 값으로 모든 값을 복사해서 전달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큰 데이터, 클래스나 구조체 같은 거를 이 값을 다 복사해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소, 객체의 주소만 포인터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포인터로 접근을 해서 포인터, 아까 그 문법 있잖아요. 화살표 문법. 이렇게 한 다음에 멤버 변수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본에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멤버 변수의 값이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const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const 포인터는 const 변수 뒤에 붙은 포인터가 아니라 const의 타입에 뒤에 붙은 이렇게 보이는 const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원본의 값이 바뀌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